썸네일과 상품 상세 페이지 이거 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 게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생물이다 보니까 주면은 조금 더 전환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 어떤 요소에 가장 신경을 쓰셨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결정하고 나니까 아이덴티티까지 한 번에 딱 그냥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CS 응대가 사실 진짜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상품으로 회유를 유도하기도 하죠. 다양한 품목들 중에서 과일을 선택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기도 하고요. 소싱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온라인으로 처음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표님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그 다음에 접근을 합니다. 먹는 거는 재구매율이 핵심이자 키포인트인데 차별화 전략이 있으실까요? 가두리 족쇄 프로젝트라고 저는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재구매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궁금한 번 여쭤볼게요. 썸네일과 상품 상세 페이지 이거 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클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입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할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고 있는 게 가장 좋겠다. 과일만 노출되는 것보다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더 좋다. 네. 네, 보면은 농부들이 항상 웃으면서 막 수건 이렇게 두르고 있고 막 이러면서 들고 있는 사진들 왠지 신뢰가 가긴 하죠. 맞죠. 생물이니까. 그럼 상품 상세 페이지 그럼 되게 심플하겠네요. 오히려 심플하고요. 사실 가장 좋은 상세 페이지 저는 생물 같은 경우는 리뷰가 많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허름한 집의 그런 가게라 하더라도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최고 인테리어니까 이 집 뭔가 있구나.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구매 건수도 없고 리뷰도 없으니까. 그래도 상세 페이지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두 개로 나누는데 서브 후킹을 하고요. 근데 반드시 이미지보다는 GIF를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한 줄 넣고, 그다음에 보조로 GIF 하나와 카피라이팅 한 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그걸 많이 넣어요. 고객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고객분들의 후기. 당장에 내가 리뷰가 없다. 근데 나는 만약에 오레이지 리뷰가 있어요. 네이버엔 리뷰가 없지만. 그럼 오레이지 리뷰 긁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이렇게 만족하신다. 그래서 고객 성공 경험 후기를 윗단에 깔아주면 조금 더 전환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일을 파는데 굳이 브랜드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예. 이렇게 브랜드까지 만든 이유는 재구매 전략의 일환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표님 말씀처럼 재구매 전략의 일환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경쟁에서 피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똑같은 자두, 똑같은 참외, 똑같은 복숭아, 수박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어떻게 패키징을 할 것인지, 어떤 로고와 어떤 박스와 그렇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받아보는 분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브랜딩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대표님의 수강생분들도 다들 그렇게 크든 작든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시겠네요? 스몰 브랜딩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혹시 시즌별로 브랜드 이름을 다르게 하나요? 계절별로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하시나요?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했던 분들도 결국에는 통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트랙 마켓이었다면 이제 투트랙 농산물 뭐 이런 식으로. 그 브랜딩을 할 때 어떤 요소에 가장 신경을 쓰셨어요? 어떤 느낌을 제일 주고 싶었어요? 소비자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정직함과 신뢰가 가장 컸고, 고급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브랜드를 잘 달고 있으면 싼 가격에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브랜드를 할 때 고민했던 거는 어떤 상품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까였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상품이 계속 돌잖아요. 물론 상시 판매 상품도 있지만 어떤 상품으로 시작했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를 할 수 있을까 딱 결정하고 나니까 박스, 패키징, 안내문, 박스의 색깔, 브랜드 폰트, 느낌 이런 것까지 아이덴티티까지 한 번에 딱 그냥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상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년 차 이상의 짬바가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너무 멋있습니다. 네. 자, 그 농산물 특성상 사실 반품 아까 좀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CS 응대가 사실 진짜 까다로울 것 같아요. 내가 보낼 땐 진짜 정상이었는데 중간에 택배 이동하다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사실 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왜냐면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아무리 큰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한계가 있더라고요. 생물은 어쩔 수 없이 고객과 최전방에서 CS를 해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그러면 그 CS 한 분들은 대부분 버리죠? 아니요, 버리지 않고 딱 기회의 창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좀 센 분들은 제가 직접 하고요. 잔잔한 문의들, 그다음에 작은 CS 분들은 프리랜서 분들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센 분들은 제가 오히려 딱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생물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딱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딱 인정하고 잘못을 하면은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일 같이 먹는 그런 생물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사는 게 거의 대세였다가 이제 예. 4차 산업혁명 뭐 코로나 이후로부터 배달하면서 많이 생기게 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사고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은데 전체 매출액에서 로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건 정확한데요. 3% 미만입니다. 3%? 네. 그러면은 수익률 15%에서 깐 건가요? 아니면은 까고 남은 거 15%인가요? 까고 남은 겁니다. 그럼 보통 18% 정도에서 20%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로스가 한 3, 4% 날 수 있다. 네, 여유 있게. 그러면 이게 초보자는 5%, 전문가는 3%, 1%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보다는 저와 거래하는 공급 업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대표님이 수박을 한 통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수박은 한 알이잖아요. 근데 한 통이 한 대 깨졌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난 전부 다 환불 받고 싶잖아요. 근데 거래처에서 그렇게 해주느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안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조치를 해드려요. 그럼 이때 저희는 로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사과를 5kg를 보내는데 1kg 하자가 있다.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1kg만 환불을 해주겠죠. 근데 저희는 1kg 플러스 뭐 1kg라도 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한테 지속적인 혜택과 이익을 줘야지 이분들이 저희 가두량에 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퍼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로스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철 과일을 판매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예. 공급적인 국면에서 분명히 품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보통은 메인 거래처가 있고 서버 거래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거래처에 사실 품절이 됐다 하면은 엔간한 거래처들, 서버 거래처들도 품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진짜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직접 배달을 해준 적도 있는데 그거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할 행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져 보자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죄송하다. 지금 뭐 산지에 기후적인 이슈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상품은 판매를 못하게 됐다. 죄송하다. 그 대신에 다른 상품으로 회유를 유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문 건수 중에서 한 달이라고 줬을 때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거 진짜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트북이나 컵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삽니다. 자, 과일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사는 비율과 온라인으로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뇌피셜이죠, 솔직히. 네, 옵션인데 네. 저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표님 혹시 홈플러스 사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그때 주문량이 좀 말도 안 되게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구나. 예. 결국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온라인 살 사람은 온라인으로만 사고 오프라인 살 사람은 오프라인으로만 삽니다. 이동하지 않을까요, 점점점? 점점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겠죠. 점점 패킹 상태라든가 배송 상태라든가 당일 2길 배송, 그날 배송 막 이게 생기면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지금 들어가도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을 봤을 때 아직도 오프라인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기회가 많은 게 많네요. 그럼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윗세대 분들이 온라인으로 과일을 구매하기 시작했던 분들이 나중에 고령화가 됐을 때 그분들이 과연 이제 오프라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 같으면 온라인으로 살 것 같은데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의 미래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맞아. 지금 인터넷 세대가 제가 거의 첫 세대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메일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다 있어요. 지금 6살, 5살 막 이래 다 있어요. 걔네들이 점점점 경제 주체가 되면 다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온라인 진입하신 분들이 음식이나 먹는 거 좀 겁내요.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서 생활용품이나 유통기한이 없는 이런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걸 떠올리는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 충분히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예, 무조건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이유는? 제철 상품은 매 시즌마다 제철이 리셋되기 때문에 계속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열리는 시장입니다. 물론 우리 위에 고인물들이 치고 있지만 이 플랫폼들은 항상 신규 업체라든지 신규 상품에 대한 가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시즌이 리셋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도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부업으로 가능할까요? 예, 부업으로 지금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혹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많죠. 직업 군인도 있고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야, 이거 투잡하면 안 되는 사람들만 골고루 얘기해 주셨어. 이제 그런 분들도 한다. 네.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네요. 대표님 지금 요즘에 컨설팅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설팅 수익보다 셀링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라는 좀 생각이. 대표님이 다 직접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네. 봤거든요 영상 쭉 대표님이 다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 하더라고요 뭐 누구 예. 뭐 새끼 강사 뭐 이런 거 없이 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성과를 낸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많아서? 네, 많은데 그래도 좀 기특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이제 20대 남성분이신데 20대도 가능하구나 예, 이제 그 과일 위탁 판매 딱 붐 딱 됐을 때 그 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 무료 강의 때부터 유료 강의까지 쭉 들어오셨던 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분은 하나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뚫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통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돈을 벌어가고 있고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한테도 따로 또 공급을 해줘요. 얼마나 드셨어요 그분은요? 그분이 이제 3년 차죠. 얼마 안 됐는데 대단하네 과일은 빨리 자리 잡는다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수강생 자랑만 나오면 제가 이제 좀 신나게 해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많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프리랜서분을 고용해서 CS를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은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계신가요? 고용을 했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부 프리랜서랑 팀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원 체제가 뭐죠?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총괄 업무를 시키고 그분들이 발생한 수익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제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저희끼리 그냥 엠빵이라고 하죠. 네. 각자 사업 구조네요. 그렇죠. 본인들의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제 플랫폼에 들어와서 업무를 도와주시는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다음에 잘하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팀을 운영해서 지금 3번째 팀빌딩 사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고용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매출액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래 비전을 봤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 비전을 봤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따라고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거기까지 가려고 보니까 로드맵을 쫙 펼쳐봤는데 평생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람을 구축하자 해서 지금 2번의 팀빌딩 사업을 실패하고 3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대표님이 하루는 너무 딱 골라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거의 항상 비슷한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외출 있는 날 콧바람 쐬러 오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보통은 이제 오직 업무, 셀링에 약간 미쳐있는 상태라 저는 보통 오전에는 집중력이 좀 좋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위주로 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한테 지시할 업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업무들 그리고 저녁부터 이제 새벽에는 좀 창의적으로 제가 뭔가 상상의 나를 펼쳐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과일 판매도 AI를 이용해서 도움이 될 만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최근에 그 28,000원짜리 결제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저는 지금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 하나씩 쓰고 있는데요. 벌써 유입이 생기기도 했고 거기서 하나의 또 고객을 향한 뭐 후킹할 수 있고 뭐 어쨌든 계속 고객 퍼널, 마케팅 퍼널. 마케팅 퍼널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다고 하지만 과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동향도 살펴야 되고 그럴 때 GPT한테 물어봐주면 전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정확한가요? 거짓말하지 않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심층 리서치를 쓰면 거의 정확하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 심층 리서치. 어쨌든 과일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시는군요. 네. 자, 5년. 사실 과거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늘 행복한 5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예. 어떤 순간이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모두가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을 잘해서 최선을 항상 다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저는 자아 성찰을 좀 더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을 통해서 급할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죠. 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 여쭤보냐면 온라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무화양했다고 예.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이 느끼셨을 때 온라인 사업 시작과 전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최우선순위가 가정이거든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싱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차도 뭐 이렇게 해드리고 동생도 이렇게 좀 해주고 집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서 사실 제 앞으로 뭐 해둔 건 없어요. 다 아버지 앞으로 해드리고 뭐 동생 앞으로 해주고 했는데 그게 되게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사람을 볼 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밀어냈을 때는 막 시기하고 질투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 자리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게 그런 눈이 떠진 게 생긴 게 너무 감사해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일 위탁,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뭐 오프라인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과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생물이 없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없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농산물들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지 벌써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올해 안에는 그런 가공식품들 혹은 생물을 활용한 건강식품들을 만들어서 대표님 사무실에 보내드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가공식품을 만든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퀀텀 점프 최적화 대표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사실 질문을 진짜 많이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이 충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맨날 전력 질주만 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대표님 덕분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지 않은 비즈니스의 이면을 엿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저도 되게 대표님 덕분에 충전이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탁드리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퀀텀 점프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